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주말 오후 간만에 소파에 누워 좀 쉬려고 하는데 스마트폰 진동이 울립니다. 화면을 보니 대학 동창의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이 와 있거나 잊고짐했던 지인으로부터 오랜만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라는 연락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전 같으면 오 그래 반갑다 하고 반색했을 텐데 지금은 반가움보다 피로감이 먼저 밀려옵니다. 또 가야 하나. 돈은 얼마를 내야 하지? 무슨 말을 해야 분위기가 안 어색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분명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인데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인맥조차 무거운 짐처럼 느끼게 되는 걸까요? 주변에 발넓기로 소문난 사람들도 속마음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요즘은 그냥 혼자 있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오늘 블랙박스 심리학에서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왜 축복이 아닌 부채가 되어버렸는지 그 잔인하고도 지극히 심리학적인 이유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 여러분의 연락처 목록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인맥의 민낯을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바로 시작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등 뒤에는 커다란 배낭이 하나 매여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 배낭이 거의 비어 있었죠. 가벼웠습니다. 길을 가다 마음에 드는 조약돌 하나를 발견하면 기쁘게 주워 담았습니다. 그 조약돌이 바로 친구이고 인맥이죠. 20대 때는 그 배낭에 돌이 좀 쌓여도 괜찮았습니다. 체력도 좋았고 돌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소리조차 활기차게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30대, 40대를 지나 50대에 접어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낭은 이미 꽉 찼고 어깨는 끊어질 듯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혹은 남들의 시선 때문에 여전히 길가에 널브러진 돌들을 배낭에 쑤셔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돌들은 이제 여러분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말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관계의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던바가 제시한 던바의 수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50명뿐이라는 이론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떤가요? SNS 친구는 수천 명이고 카톡방은 수십 개가 넘습니다. 우리의 뇌는 구석기 시대에 멈춰 있는데 관계의 양은 초고속 인터넷급으로 불어난 겁니다. 이건 마치 구형 컴퓨터에 최신형 고사양 게임 100개를 동시에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고 시스템은 멈춰버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지독한 피로감은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절박한 비명인 겁니다. 제발 이 돌 좀 비워줘. 나 이러다 죽어. 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짐이 드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슬픈 가성비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20대 때는 인맥이 곧 자산이었습니다. 누구를 아느냐가 곧 나의 정보력이었고 나의 가능성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인맥 쌓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선배의 부름에 달려가고 어색한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힘들 때 진짜 곁에 있어준 사람은 그 수많은 인맥 중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휴대폰 주소록을 위아래로 수백 번 굴려봐도 정작 전화를 걸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허망해졌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의 그 배신감과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이가 든다는 건 인맥이라는 화려한 포장지가 벗겨지고 그 안에 텅 빈 속살을 확인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10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내 속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진짜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는 사람이라는 명목하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보면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미 상해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라며 억지로 입에 밀어넣고 있는 꼴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인맥이 단순히 피곤한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오염시키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매번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혹은 매사에 부정적이라 같이 있으면 내 에너지까지 쪽쪽 빨아먹는 소위 에너지 뱀파이어들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저 사람도 원래는 좋은 사람이겠지 라며 좋게 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 코가 석자입니다. 입장에서 치이고 가족 돌보느라 진이 다 빠지는데 굳이 시간 내서 남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맥이라는 족쇄 때문에 그들을 단호하게 쳐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10년직인데,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런 얄팍한 명분이 우리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의 현재 행복을 담보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독이 되어 여러분을 더 깊은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분리수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쓸모없는 감정과 소모적인 관계를 과감히 내다 버려야 비로소 새로운 평온함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분리수거를 안 하고 집안에 쓰레기를 계속 쌓아두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집 전체가 썩어 문드러지겠죠? 여러분의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맥이라는 이름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관계의 엔트로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은 가만히 두면 무질서한 상태로 흘러가듯 인간관계 역시 의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갈등과 오해, 그리고 피로감만 가득한 무질서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소위 정이라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거절하는 것을 예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억지로라도 어울리는 것을 미덕이라 배웠죠. 하지만 이 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강력한 가스라이팅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는 한마디에 내 개인적인 경계선이 무너지고 원치 않는 부탁을 들어주느라 밤잠을 설칩니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정서적 갈취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의 성격과 가치관은 이미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맞추려 노력하는 건 네모난 구멍에 동그란 말뚝을 박으려 망치질을 해대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부서지는 건 말뚝이고 상처받는 건 망치를 든 여러분의 손목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무모한 망치질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고립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마저 떠나가면 난 정말 혼자가 되는 게 아닐까? 라는 두려운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섞여 하하호호 웃고 있지만 문득 내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공허함이 밀려오는 순간 그 소름 끼치는 외로움을 겪어본 적 없으신가요? 그건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짜야. 넌 지금 네 소중한 에너지를 길바닥에 뿌리고 있어. 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인맥이 짐이 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이제는 그 가짜 웃음을 지탱할 체력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젊음이라는 활력으로 가릴 수 있었던 그 불편한 진실들이 체력이 떨어지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썰물이 빠져나간 뒤 드러나는 갯벌의 지저분한 자래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방 안에서 문 잠그고 혼자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관계의 다이어트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를 하듯 인간관계에도 디톡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쏟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인맥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신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죠. 그래서 자꾸 외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너 대단해, 너 인맥 넓네 라고 해준들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감정을 소모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뿐이죠.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인맥이 짐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건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진정으로 독립적인 어른이 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요. 자,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인 줄 알았던 인맥의 강이 사실은 거대한 바다처럼 여러분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무거운 짐부터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짐은 보여주기식 관계입니다. SNS에 올리기 위해 찍는 사진 속의 인맥들, 남들에게 나 이런 사람도 알아 라고 자랑하기 위해 유지하는 껍데기뿐인 인연들 말입니다. 그런 관계는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만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휘청거리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쏟는 시간은 그냥 길바닥에 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돈보다 귀한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죄책감입니다. 연락을 씹어도 될까? 모임에 안 가면 욕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말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여러분이 그 모임에 안 간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빠진 자리에서 여러분 험담을 할 사람이라면 더더욱 볼 필요가 없는 인간들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래, 요즘 힘들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보자 라고 말해줄 겁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애초에 인맥 목록에 넣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마치 스탈린그라드 싸대기 갈 길 정도의 빽빽한 아파트 숲처럼 수많은 인맥에 둘러싸여 숨이 막히지는 않나요? 그 숨 막히는 숲에서 빠져나와 탁 트인 들판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정말 소수의 하지만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맥이 줄어드는 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나무가 겨울을 나기 위해 불필요한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만 가장 핵심적인 생명력을 보존하고 다음 봄에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인맥이 줄어든다고 연락 오는 사람이 없다고 슬퍼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인생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인맥들이 사실은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면 어떨 것 같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끝까지 그 짐을 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볍게 내려놓고 당신만의 길을 걷겠습니까?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친 어깨와 상처 입은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연극을 끝낼 시간입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와 분장을 지우고 진짜 나의 모습으로 숨 쉬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인맥이 없어도 내 삶은 충분히 풍요롭구나. 아니, 오히려 인맥이 없어서 더 온전해졌구나 라는 사실을요. 자, 이제 대본의 마지막 장을 넘겨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차갑고 냉정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을 외톨이로 만들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짜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처방전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정원에는 예쁜 꽃이 자랄 수 없습니다. 잡초를 뽑아내야만 장미도 튤립도 뿌리를 내릴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맥이라는 이름의 잡초를 솎아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 자신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심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꽃향기를 맡고 정말 결이 맞는 소중한 인연들이 하나둘 찾아올 겁니다. 그때 만나는 인연은 더 이상 짐이 아닙니다. 함께 길을 걷는 든든한 동료이자 서로의 삶을 빛내주는 진정한 선물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이가 들수록 인맥이 짐이 되는 이유에 대해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진실이었을 수도 있고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의 연락처 목록을 보며 한숨 쉬는 날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삭제 버튼을 누르거나 조용히 나가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어깨에서 느껴지는 그 가벼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찾아야 할 진짜 자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당장 정리하고 싶은 인맥이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블랙박스 심리학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